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20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함께합니다. 아, 님 붙일 뻔했네요. 갑자기. 김선욱 변호사 제일 어려운 거야. 아, 그러게요. 왜요? 나까지는 안 붙였는데 네. 김선욱 변호사 하기 좀 아. 그랬던 거지. 좀 잘해줘. 님을 붙일지 그러시구나. 말지 고민을 하셨구나. 아니 존경해서 그랬나? 존경해서요? 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고변 정현석 변호사님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고변이요? 고변. 고변이요? 고변이 헤어지나요, 뭐예요? 우리?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단톡방에서. 고변. 무슨 뜻인가요? 외로울 고자 아닌가요? 닥쳐. 쓸고 야, 쓸고 너 선재 너 경고야. 너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 또 안 봤는데요? 너 지금 나 동정한 나 안 눈이 있어. 봤는데? 이렇게 약간 저는 제가 제일 불쌍하지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 넌 왜 함부로 불쌍해? 그렇게 내 인생이 불쌍한 너 것 뭐? 같아서. 정말? 뭐야? 네. 너, 왜요? 너 남성 원래 불쌍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하지 않나요? 아 그건 맞지. 난 내가 제일 맞아. 불쌍한데. 저는 고변보다 제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농담으로 제가 고개 숙인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걸 고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극화돼 이 사람. 옛날 권지훈 데자뷰 같아.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유쾌한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 웃으면 흑화되셔서 좋아요. 남을 깎아내리는 낡은 개그, 썩은 개그 이거 다 퇴출해야 됩니다. 자기 비하는 되죠. 고변처럼. 고변은 자기 비하잖아요. 약간. 난 날 피할 생각이 없었어. 네.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숙이셨나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고개 숙이 변호사. 고개를 숙이. 방송이 제대로 고개 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야, 예. 이럴 거면 의학 방송해. 아니 여러분. 절로 그리고 가세요, 그 의학 방송. 오해가 있으신데 저 항변 기회 안 줍니까? 오해가 있으신데 1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수치만 낮은 거지. 저 정상적인 생활을 아무 문제가 없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게 10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해당하는 게 있고 해당 없는데 제가 좀 의욕이 좀 없고요 요즘에. 무기력증? 그다음에, 예, 어떤 여성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런 건 있지만 또 상황이 또 오면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해진 무슨 상황? 것 같아요. 네. 안 물어봤는데요. 아니. 의욕 말해. 없으시다면서. 안 물어봤어.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청취자 댓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2개밖에 없네요 오늘. 그래요? 네. 아, 아, 다행이다. 이번에 댓글이 좀 근데 다 우리 정변님 다행이에요. 관련 내용. 정변 얘기네요. 크크 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좋은 댓글들이 아니네요. 네. 네. 정 변호사님 또르르. 판사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을 뿐입니다. 판사가 있나요 이 방송? 아 이게 약간 뭔가요? 이제 의사, 네, 의사. 그렇죠, 그러니까 드립. 이게 아, 뭐냐면 명예훼손 될 것 같은 댓글일 때 음. 우리가 이제 그냥 명예훼손을 피했다. 근데 아. 나중에 법정에 가도 네. 이 댓글로는 죄가 안 명예훼손 된다. 아니다. 책임 모욕 안 아니다. 된다. 그런 게 사실 이것도 조금 된 드립입니다. 이것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맞아요. 각종 이들이 이렇게 판이- 커뮤니티에서 몇 번 본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이분도 저랑 같이 신조어 좀 어쨌든 경찰 엄마님이 다루셨습니다. 단골이시죠 우리. 자주 오시네요. 여기 맛집이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그러니까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골목 맛집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아직 사회생활 활발히 하는 나이예요. 왜 다들 이러지? 벌써 인생의 내리막길로 접어든 나이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많이 추워졌는데 최종 의견 멤버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댓글 코너를 하고 댓글이 확 늘었었다가 네. 이번에 2개밖에 없는 거죠. 유튜브에 뭐 악플 몇 개 있는데 그거라도 읽죠. 있어요? 유튜브 악플 있습니까? 네. 못 봤네요. 대본 보고 읽지 마라 변호사 공부하고 와라 뭐 그런 거. 아, 그래요? 최근에? 아니요 좀 된 거예요. 예, 좀. 아. 내가 이렇게 네. 사실 영상이 나간다는 생각 잘 못해요 저는. 음. 코나 안 우비면 다행이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음. 보면서 이렇게 막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돼. 솔직히 그거는 악플이 아니라 맞는 얘기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보고 좀 읽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난 주소 좀 달아주세요. 그게 맞아. 보내드리겠네. 원래 사실 나만 주로 그런 것 같은데 그 네. 댓글이 약간 음. 공부 좀 하고 와라 들 약간 이런 거였어. 아, 너도 그랬어요? 포함될 수 있어.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 때문인 것 같긴 해 주로. 주소랑 전화번호랑 이름을 좀 명시 좀 해주시죠. 저는 어떻게 좀 만나고 하시려고요? 싶습니다. 만나서 좀. 소장에 피고로 쓰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주소가 있어야 돼요. 지금 특정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어떤 정식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댓글 지금 읽을까요? 오늘 네, 달린 읽어주세요. 거? 오늘 날린 거 있어요. 네. 할 말이 있어요 그 댓글. 봐주세요. 원래 그거 명예훼손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휘문 LG님이 다루셨습니다. 저번 주에 다루셨던 그분이네요. 김선욱 관계자 같아. 대가 변호사님. 대가? 아프시다고요? 일시적일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들 보면서 힘내세요.
아픈 사람은 여기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저희 중에서. 그렇죠. 우리 좀 중. 뭔가 수치가 이상하다거나 뭐 그런 아픈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아나 때문에 네. 대가는 뭐지? 드립 대가 같은데요. 썩은 드립 대가 뭐 이런 거. 아. 뭐가라고 네. 지금 뭐가 대가 머머리 그 저기 그 이분이 댓글을 수정했어요. 제가 여기 봤는데 제가 어제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캡처를 하려다 못했어요. 물론 저 못했군요. 고소의 의도는 전혀 없고요. 완전히 나 뭐라고- 매기는 댓글. 뭐라고 달았어요. 다루셨어요? 그 단어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 괜찮아요. 초성으로 말해주세요. 비읍 기역 비읍 지읒 비읍 기역 비읍 지읒이요. 왠지 뭐가 떠오르는 건. 네. 고급이지. 다들 검색해 보세요. 고급우즈 바가바자 모르겠다. 아 근데 비기비지. 그거는 그 무슨 욕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정식 의학 네 용어. 뭐 증상일 아닌가요? 그것도 증상명 아닐까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우리가 아무도 제가 여기 부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쵸. 수치만 맞아요. 낮은 건데 네. 네. 아유 그 부전이라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김선욱 관계자 아니야 너? 저는 아닙니다. 넌 아니지만 네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굳이 뭐 이거 싫어 애써서 5개인데. 거탐 한번 해 거탐. 싫어 5개래. 그중 하나 변호사님 거죠. 예. 5개예요. 싫어 5번 누를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5번 내가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온 가족 아이디 다 싫어요. 내가 만들어서 누른 건 다 뻥이고 이렇게 잡고 보다 보면 자꾸 싫어요가 눌려지는 것 같아요. 아 내리다가 왜냐면 아. 오른쪽 손가락이 딱 아. 맞거든. 그래서 우리께 싫어요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어떤 거는 이게 좀 이거 개선이 돼야 돼 구조가. 어떤 거는 최종현 파이팅 싫어요 7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맞아. 그러니까 파이팅이 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뭐 그러면 최종 의견 말고 다른 건 어떤가요?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아, 다들 그래요? 비슷해요. 이 골룸 댓글은 아. 싫어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할 만한 내용도 있잖아요. 왜 자기 의견이 다르면.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 뭐 누구 뭐 해서 뭐 오늘 뭐 누가 안 나오셨나요? 뭐 이런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맞아. 맞죠, 피디님.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오른손에 이렇게 근데 눌리는 그 것 같아요. 정도면은 그 인간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 자체를. 뭐 SBS를 그냥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같은데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그래서 않고요. 나도 가끔 싫어하는데 싫어요를 취소를 못 하죠 아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한 번 한 번 더 누르면- 누르면 돼. 좋아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였나? 아니요 뭐 그게 그런 거 있어요. 홈페이지 둘 다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저기 컴퓨터로 들어가면 노트북으로.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 정리하시고요. 오늘 겉옷 이거 상의 어때요? 좀 비싸게 돈 주고. 샀나요? 네. 요새 유행하는 체크네. 아니 그래요? 어디 이런 게요? 응, 요새 유행하던데. 괜찮아요? 먼지가 많이 묻어. 혹시 테이프 없어요? 좀 깔. 나 돌돌이 있어요. 돌돌 있어요? 어디 아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요? 오늘 사무실 구경 한번 갑시다. 자 저희 아 죄송합니다. 네 메일이 많이 와서요. 아 그래요? 네. 메일이 메일 많이 많군요. 와서. 네, 오늘은. 네. 아, 댓글이 메일을 별로 좀 없는데.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어쩐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네, 청취자 다시 할게요. 네. 네, 뭘 다시 해요? 그냥. 청취자들의 사연과 질문 코너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네. 최근 아파트 관리소 경리와 통화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멀쩡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요. 경리의 잘못된 업무 처리를 따지다가 말이 통하지 않자 관리소장과 통화를 요청했더니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고 그럼 입주자 대표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니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물어본 핸드폰 번호는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데 업무상 정보이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여서 법을 위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욱 변호사님? 개인정보 맞는데. 뭐가 그래요? 변호사님? 뭐가 변호사님? 예? 아니, 전화번호요. 특정인의 이제 개인정보 맞죠? 어쨌든 이름과 뭐 이제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네. 그리고 관리소장이잖아요. 음.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자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맞고 이거 개인 정보 근데 굳이 뭐 전화를 하고 싶으신 이유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 뭐 혹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죠. 네. 그죠? 관리 주체. 관리 음. 주체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죠. 개인 정보 이제 관리 주체 이제 처리 주체 뭐 이렇게 하는데 주체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가 관리소장의 전화번호와 입주자 대표의 회장 전화번호잖아요. 네. 그거를 그 정보 주체 즉 해당 소장이랑 회장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주게 되면 자기가 처벌을 받죠. 근데 그러면은 줘도 된다고 하면 줘도 되죠. 거기서 이제 오케이 줘도 돼. 뭐 내 맞짱 뜨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주면 되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이분이 좀 거죠. 화가 났던 거는 음.
그냥 뭐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것도 업무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정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업무가 제대로 자기들도 못 해놓고 그럼 연락하게 달라 그랬는데 괜히 법을 들먹이니까 열받는 개인정보법 거지. 위반을 처벌된다 그러면 약간 자기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일단은 매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짜증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벌은 저기 그 경리분께서 받으시고 이분께서는 그쵸.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리가 제가 처벌받아요. 그렇죠. 그 라고 뜻인가, 말한 거죠. 그 네.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자로서 일하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쵸. 네, 번호 네. 요즘에는 특히 어떻게 거의 다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그래서 번호 따기가 힘들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맨날 제 길에서 번호를 남겨요. 아니다. 예. 네, 제 번호를 남겨요. 아 남겨요. 네, 아. 남기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 요즘 길에서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딸 때도 예. 자기 번호를 적어서 주는 그쵸, 게 예의래요. 주죠. 아, 네, 그래서 뭐 주머니 한 10개 정도 적어놓고 있더라. 아니, 명함이 있죠 늘. 예. 결혼한 애가 왜 그러냐? 이러면 아닙니다. 웃기겠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서 못 알려드려. 못 알려주겠네요. 자꾸 까는 법 연구하지 마. 남자 까는 법 연구하지 번호 마. 따는데 경고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위반이라서 지금 제 개인- 번호를 몇 알려드려서 명 중에 한 명 개인정보 정도 지금 좀 알려줘. 수집하시는 건가요? 이러면서 뭐 그런 동의 거 없이 한 수집 명쯤 못합니다. 알려줘. 이런 거 예. 위법한 사항입니다. 조문을 외우고 다녀. 개인정보법 몇 조. 감옥에 의해서.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서 떠나겠어요. 근데 틀렸잖아. 네 번호잖아. 네 번호 가르쳐 알려주는 주기 싫은 거는 거지. 개인정보법이 아니잖아. 자기가 자기 그냥 번호-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사람 반응을 보고 결정해. 음.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면 너가 이랬는데 막 반해서 번호 뇌생녀라고 좋아해. 뇌생녀시네요. 뇌가 생자 네. 아니야? 뇌가 생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하시고요. 네, 네. 다음 근데- 메일로 넘어갈까요? 끊을 어디 줄도 근데 이제 알아. 개인정보 근데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네. 뭐 재판상 필요하거나 뭐 특별한 그쵸, 그쵸. 사유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송을 거시면 되나 모르겠네. 그렇게까지 그 부분은. 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이분을 좀 풀어드리자면 진짜 뭐 음. 이분 입장에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음. 그렇게 막 딱딱하게 막 재수없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준 개인정보 처벌돼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지들이 업무를 잘 못해가지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건데 그렇죠. 좀 재수 없죠. 그렇게 그렇죠. 말하면. 네. 끝. 끝.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희는 청취자 편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재수 없네요. 저희 되게 편들기 방송이에요. 네. 편파적인 방송. 네. 다음 메일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메일 드리는 애청자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최근 특집에도 메일 댓글 못 달고 있었어요. 왜? 요즘 운전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 너무 예의 없는 운전자들이 많아서요. 이걸 바로.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 싶어서 메일 주신대요. 날 쳐다보면서 응징. 깜빡이. 아니. 제가 운전하면서 분노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흔히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이동하는 놈들입니다. 나 진짜 싫어요, 저도 이거. 어제도 주말 출근하고 집에 오는데 켜지 않은 차 때문에 급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밤에 운전할 때 스텔스 모드로 다니는 차들. 요즘엔 등이 꺼졌다는 얘기나. 네, 다행히 주행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차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식별은 되지만 예전 차들은 주행등이 따로 없고 전조등을 꼭 켜야 하는데 그걸 꺼놓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차선 이동하려고 옮기다가 스텔스카가 쑥 튀어나오는데 정말 사고 날 뻔까지 했습니다. 스트레스카라 그러구나. 스트레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아. 차변인 우리 차변. 김선욱 변호사가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엄청나게 분노하는 부분이고 음. 여기 청취자분만큼 이게 엄청나게 저도 분노하고 처음 예, 거는 예. 나도 진짜 분노하고 뒤에 것도 뒤에 거는 되게 위험해서 정말 놀랐는데 위험해요. 근데 예. 뭐 고장 나는 경우도 고장 나면 사실 다니면 안 되는데 고쳐 다니는 대개는 자기 영혼이 고장 나거나 뭐 이게 손가락이 고장 나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너 그러니까 오늘 드립이 고장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예, 네. 이런 사람 웃겼어. 이거 웃겼나요? 두 번째 스텔스 차? 어. 저는 네. 근데 이거를 음. 다크나이트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아 다크나이트도 있고 뭐 네. 베트카. 저는 그냥 다크 템플러로 부릅니다. 이게 불 다 끄고 템플러. 다니는 다 거 있네. 혹시 말하는 아시나요? 다크 템플러?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는 게임에 분. 나오는. 거죠? 아 근데 네. 본인 뭐라고 오늘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아, 그 그러게요. 전에 저 녹화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던 건데. 뭐라고? 내용도 없는 받으면 안 뭐 돼? 지금 유튜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노트북을 뭐 먹통을 아니에요. 보고 있어? 뭐 보는 이거 겁니까? 원고를 어.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 쉽게 그래요? 아 이게 아 작아서 네, 네. 그렇구나. 노안이야? 아니요, 안 봐도 저도 되나요? 보이는데. 네. 답답하세요? 아니 괜찮아 아무 아, 상관 네, 없어. 자 네. 일단은 기자가 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응징 가능? 응징. 일단 도로교통법 37조에 자동차의 차와 노면 전차의 등화라는 말이 있어요. 등화, 즉 불을 켜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해 뜨면 해가 지고 나면은 불을 켜야 돼.
라이트를 아. 켜는 게 이제 도로교통법 37조 있고 몇 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의 일몰 시간. 그렇죠, 그렇죠. 그날의 그러면 이제 일몰 흐린 시간, 날, 예. 비 오는 날, 예, 뭐 밤, 그것도 켜져 있겠지. 음. 밤, 안개가 끼거나 뭐 비가 개기일식 눈이 올 어때요? 때나 개기일식. 개기일식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거는 그 잠깐 동안은 켜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그냥 예, 한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이런 네. 차랑 부딪혀서 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과실이 많겠죠. 그쪽 그쪽에. 차에. 네, 과실이 많겠죠.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자기가 위험할 것 같아. 불 안 켜는 거는. 진짜 위험해. 사실. 정말 위험해. 자기가 언제- 위험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지. 맞아. 특히 까만색 차가 그러면 정말 위험해. 무서워요. 완전 진짜 다크나이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정말 나올 정도로 음. 이 흰 차는 그나마 보이는데 음. 저도 몇 번 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박을 거예요. 아니, 너 차- 죄송합니다. 박을 거야. 색깔 뭐야? 저는 은색입니다. 아, 저는 남이 저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어. 차 살 때부터, 그러니까 제 초보 때부터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식별하기 중고-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남이 진짜? 나를 식별할 수 그럴 있도록. 거면 형광색을 사지 그래. 아 그건 안 나오니까. 야광. 그거는 제가 좀 형광펜을 좀 칠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사고 나서.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제가 처음에 차를 산 게 28살 때가 샀는데 그때 중고차 매장에 가니까 원래 까만색 차를 사려고 딱 갔는데 아저씨가 딱 보더니 아저씨 초보죠? 그러니까 예 맞는데 하니까 뭐 남이 잘 보이게 흰색이나 은색 타라고. 아.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식별이 더 잘 돼요. 그 음. 색깔들이. 예. 그리고 이제 깜빡이도 안 켜는 아, 것도 이건 진짜 짜증나. 도로교통법 38조 위반이고 음. 이것도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태료가 뭐 한 2만 원, 뭐 3만 원, 4만 원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 있어요. 그 앱 이름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네. 깔아서 제가 한 2개 정도 신고했거든요. 칼찌개 2개. 오. 칼찌개 2개 신고했고 아. 내가 선물 보내줬다 이 녀석아. 나 그지? 얼마 전에 예. 칼치기 신고 당했는데 그거 너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앱 이름이 은색 뭐예요? B는 아니고요. 앱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 목차. 앱 이름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이름은 목격자를 찾습니다고요. 이 앱을 깔아서 네. 조용히 이렇게 딱 그 블랙박스 그 업로드를 영상을 하는데? 업로드를 하면은 과태료 칼같이 거기 나오겠네. 이제 선물이 걔네가 판별하고 나서 얘 잘못한 거 맞네 칼치기 뭐 깜빡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 우리 진짜. 선물을 보내주죠. 신고자한테. 과태료 딱지를. 나도- 저한테는 안 주죠. 저한테 주면 네. 큰일 나죠. 예. 아니 그쪽에 신고하면 뭐 신고- 준화해서. 신고했습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전 순전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난번에 애 태우고 가는데 네. 뭐 갑자기 누가 나한테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니가 네. 빵을 한 번 했어요. 네. 근데 급정거한 거야 내 앞에. 그럼 남포운전. 그치 그 남포. 보복운전. 그러니까 남포운전이니까 보복전이죠. 혹시 블랙박스 영상 살아 있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그것도 음. 해봤는데 귀찮아서 안 했는데 너무 화가 음. 나더라고 애 태우고 가는데. 음. 왜냐면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면 그럼 화나니까 빵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뭐 할 수 빵 있죠. 이런 것도 아니고 빵. 앞으로 그러지 마. 음. 약간 빵마다 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빵. 약간 느낌이 좀 하지마. 다르죠. 예. 빵 에이씨 약간 이런 거고 빵빵빵빵빵빵빵 아 이건 죄송합니다. 구해주세요. 엑시트였고 예. 그거는 아내한테 맞고 있을 때 차 안에서 맞으면 클러치 야너 올려요. 왜 한숨 쉬어? 너 나 드립하면 너 많이 변했다. 아, 저 엑시트 안 차에서 받아도 돼요. 차에서 운전자 폭행하면 위험한데 그거. 어쨌든 네. 가중처벌되죠. 아내가 운전자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운전하면서 폭행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아니, 농담입니다.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리라고. 웃기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내는 폭행을 못 씁니다. 어쨌든 그 신고를 하십시오. 앱을 꼭 까셔서. 네. 독자를 찾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국선 변호사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그제 고유정 사건 뉴스를 보다가 고 씨 측 변호사가 인터뷰하는데 모자이크 처리된 장면을 봤습니다.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진 고 씨는 호화로운 멤버들로 이뤄진 사선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살인자를 변호한다는 비난과 항의를 받고 일괄 사임하면서 현재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놀래야지 변여인.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런 자를 변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포기할 순 없는지, 본인의 가치관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헌법에 정의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은 흉악범을 변호하게 됐을 때도 진심으로 변호를 하나요? 국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국선 변호사를 좀 해봤는데 군복무 하면서 네. 진심으로 안 하면 됩니다. 예, 대충 하면 되고. 근데 대충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진주에선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아파트에서 난동 부리고 사람 죽이고 그 기억나세요?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나도 이 자식 변호하기 싫다고 법정에서 공개 오픈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때 영화에도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그때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사가 그래도 되냐고 하니까 그 너도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유명한 장면이 추격자에서 추격자에서 하정우의 음. 국선 변호인이 와서 앉아 있는데 또 아까랑 괜히 연결되네.
또 드림 나오나요? 제가 말씀하세요. 알아들었나 보다. 선영 알아들었나 보다. 뭔데? 너는 영화 잘 기억하는구나. 기억 안 나는데 그 장면은? 너 이 새끼 너 안 서지? 약간 이런 장면이 있어요. 국선 변호인이 자기의 기억났다. 자기가 변호해야 될 사람인데 맞지 어. 그 사람 국선 변호인지. 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나도 너 같은 새끼 변호하고 싶은 줄 알아? 뭐 이러다가 이제 네가 안 되니까 사람을 죽임으로써 여성을 죽임으로써 네가 성적 만족을 얻는 거 아니냐. 근데 나 궁금한 게 멱살잡이하죠. 아까 그렇죠. 말했듯이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변호인이 국선이든 뭐든 간에 나도 너 변호하기 싫어 막 이런 말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 생각해요. 징계될 수 아니 있어요. 징계가 안 되냐? 징계될 아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차라리 사임을 해야지. 나 이 사람 변호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그 사람 하나를 믿고 있는 건데 아무리 잔혹한 사람도 그럼 그냥 찢어 죽여버리지 뭐. 잔혹한 사람이 인권이나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죽여버리지 못하러 변호인. 그러니까 법에서 누구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한 것처럼 아니면 선우가 말한 것처럼 내 양심에도 얘는 정말 쓰레기다. 뭐 정말 우리가 정말 가공할 만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진심이 아니겠죠 당연히. 너무 하기 싫은데 국선 변호인 의무가 있으니까 진심을 담아서 변호를 못 하겠죠. 근데 그걸 드러내면 안 되죠 본인이. 나 이 사람 변호하기 싫다. 얘 나쁜 놈이다. 그러면은 국선 변호인도 골라서 할 수는 없어요? 대개는 법원에서 지정을 해줘요. 배정돼 버려요. 배정을 해주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변호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 같으면 저도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옛날 진짜 정말 나쁜 녀석이었는데 사임하려고 법원에 전화했거든요. 범죄 종류는 물어봐도 돼요? 네? 범죄 종류가 뭐였어요? 범죄 종류는 뭐 성범죄였어요. 그래서 그놈이 다 거짓말한 걸 내가 밝혀냈지. 왠지 그럴 거. 변호인이 야 내가 밝혀냈어. 잘하긴 잘했어. 내가 탐문 수사했거든. 네. 내가 셜록에 대해서 밝혀냈는데. 그래 또 어떻게 했어 너는? 그래서 내가 사임하겠다고 법원에 연락했는데 사임하겠다 그랬어. 그 당시 거기가 이제 조그만 곳이, 그러니까 그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사임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사임하겠다 하니까 그래야지. 법원에서 사람이 없다고. 저기 제발 여기 좀. 제가 하면은 아무도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해달래. 안 하면 근데 이제 그냥 그럼 눈 그때 감고. 이렇게 해야지. 네. 무죄 주장은 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걔한테 얘기해야지. 얘기했죠. 이거는 다 했지. 무죄 주장. 그게 근데 걔를 위한 말이기도 한 게 다 뽀록 날 거. 그래서 무죄 주장을 근데 유지를 해줬어. 걔가 말한 대로. 그래서 걔가 그냥 자백한 거지. 아니요 자백이 안 하고 계속해서 잡아떼는 거야. 그럼 내가 사실 설득을 했죠. 사실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 무죄 형- 주장을 했는데 되게 너 어설프게 해줬지. 뭐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나름 대충 해준 것 내가 같은데. 아는 거는 말 안 했지. 내가 많은 거 말 안 하고 했는데 역시 형이 높게 나왔지. 아, 막 자백 이러다가 안 했으니까. 아동 성범죄자야. 어. 내가 국선이야 해야 돼. 그럼 진짜 하고 싶겠냐 진짜. 못하죠. 근데 이게 또 직업적 양심이랑 그치.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건 겹치는 것 속마음인 같아요. 거고 네. 할 일은 해야 돼요. 맞아요. 아주 열심히는 못 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대충 하시면 됩니다. 사실. 네. 근데 자백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유리하니까. 실제로 양쪽이 자백하는 게 다 유리한 나아요. 거 아닌가요? 낫지. 그렇죠. 어. 거짓 변론하기는 거죠. 예. 시청은 저희가 들어온 사연은 더 있지만 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여기까지 신난다. 어. 왜 신나? 너 읽기 귀찮았구나. 아니요. 너 요새 뭐 일하기 싫은가 보다. 아니요, 저 일하기 좋아요. 아, 예. 사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김선재 아나운서는 일하길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메일을 더 많이 가져올게요. 네. 자, 화제의 판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음 만난 남성의 접시에 여자가 고기를 덜어준 행동이 성관계 동의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그 질문 자체가 짜증난다. 참 네. 그러네요. 처음 만났는데. 내용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박 씨는 채팅 앱을 통해서 여성 A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가 친구에게 빌린 차로 이 둘은 드라이브를 하다가 다음날 새벽 1시 30분경 고양시 감자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신 박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이 여자 A 씨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박 씨는 이곳에서 성관계를 시도를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A 씨는 여러 번 거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박 씨를 밀치며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이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 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감자탕집에서 A씨가 박 씨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것을 두고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며
박 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법은 강간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내 접시 오늘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났는데 고기를 덜어주네. 아 그럼 이거 해도 되겠네. 근데 나 궁금한 이렇게 게 생각했다는 이 거 정도 아니에요? 과몰입이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과몰입? 그러니까 누가 과몰입? 판사. 뭐가? 판사가? 아니,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 그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약간 뭐 친절하게 말을 해줬어. 근데 이미 나랑 결혼까지 생각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혼자 아니 저 그렇다고 세상으로 하더라도 가잖아. 그날 어. 바로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동의한 걸로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결혼은 나는 결혼이고 차라리 결혼 근데 나는 할 거라고 혼자 그거는 궁금한 게 차라리 제가 그 봐줄 수 있어. 판결문은 모르겠는데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는 안 하고 동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한 게 되게 좀 뭐 왜 이렇게 쓴 거죠? 감정을 자기들도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 한번 자세히 알아봤죠. 네. 우리가요? 알아보셨습니까? 네, 알아보셨죠. 이게 이제 프린트 못해와서 한번 보시라고. 아 이거 성범죄 판결문은 받을 수가 없어요. 판결문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고 발품을 좀 파셨군요. 그랬는데도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도 이 기사 보고 놀래서 이거 기자가 기사 잘못 썼구나. 저도 그렇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왜냐면은 이유만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 어. 좀 이제 자극적으로 뭐 이슈거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기자들이.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판결문을 구해서 본 건 아니라서 뭐라고 딱 말은 못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강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팩트는 모르죠. 뭐 이 여자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실 인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법을 적용하는 게 판결인데 사실을 인정하는 경로가 우리가 상식에 부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운동 뭐 그런 거 떠나서 뭐 여성주의 시각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저는 웬만한 판결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변론의 전체 취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사자가 나와서 뭐라 말을 하는데 애가 더듬어. 아니면 얼굴이 뻘개져. 그 자신이 없어. 뭐 그런 것들도 판사는 눈으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아 이거 뭐 이 피해 여성이 예를 들어서 뭐 진술이 좀 이상했다든지 그래서 뭐 무죄를 줬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판결문의 원문은 못 봤지만 이 판결에 나온 근거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사가 오바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났어요. 일단 뭐 그 자체가 좀 약간 즉석 만난 분위기는 되죠. 사실 한번 뭐 남자 만나서 놀자 여자 만나서 놀자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섹스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지 내 마음이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 근데- 그리고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 이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음.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성매매 여성들 그 관련 기사 같은 거 댓글에 보면은 아,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여성이면은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것도 진짜 심각하다.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 댓글. 그러면 아. 자기가 그냥 자기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일 생길 거 뭐 이런 댓글 되게 많거든요. 저는 남자고 저는 남자 편을 들 때도 많아요. 뭐 지난번에 예전에 성범죄 판결할 때도 저가 무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호텔에 둘이 술 먹다가 처음 만나서 둘이 호텔에 들어가도 강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이건 그런 판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이제 당연히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긴 하겠죠. 네. 호텔이라는 데가 그런 목적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음. 근데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볼게. 뭐 옷을 벗었어. 그 남자가 너무 냄새가 나. 네. 근데 안 씻겠대. 그럼 나한테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기 싫다라고. 근데 보통 그쪽에서 야, 들어왔으면 해야지. 이게 강간이거든요, 사실. 언제라도 하기 싫으면 나는 심지어는 옛날에 외국 영화 중에 그런 걸 봤어요. 하고 있었는데 하기 싫은 거야, 중간에. 네. 그만하자. 여자가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강간이 될 수도 있는 음. 거거든요, 이 개념이. 그래서 네. 우리가 선입견을 배제해야 돼요. 뭐 성인지 감수성 그런 걸 떠나서 뭐 그거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내가 볼 때는 강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그게 이제 요즘 얘기되고 있는 네. 정말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아도 뭐 성관계를 하면 강간이다라는 논의가 있어요.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좀 무조건 도입해야 돼.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저도 그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앞으로 생각하는데 이 판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이거 판사가 처음 만났는데 고기를 덜어주는 것들의 어떤 그게
차라리 이 일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고려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이 요즘은 이 그 문제된 사건 이후에 일이 일어나도 이 여성이 강간은 강간이지만 뭔가 잘 무마해 보려고 행동을 할 수도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같이 뭐 그냥 담배를 폈어요. 친밀한 끝난 이후에. 표시.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난 성범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벗어날 수도 없고 음. 이 상황에서 그냥 담배를 폈다라는 게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해야 되는 패턴이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행동도 심지어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후에 일어난 행동은 조금 성범죄가 아닐 수 있는 어떤 고려 요소가 되지만 아니 만나가지고 고기를 덜어주면 그 이후에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닌 게 된다는 판단 근거가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이런 거잖아요. 당장 내가 내일 다시는 안 볼 사람이지만 오늘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서 고기 덜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나는 100번 양보해서 지금 고기 덜어줄 때 그래 양보 하고 싶어 이 사람이랑 하고 싶어서 덜어줬어. 그 다음에 하기 싫어지면 안 해야죠. 이게 어떻게 강간이 안 되는 근거가 되지? 난 이 판사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되게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계속 단서는 붙입니다. 변론의 전 취지와 기록을 내가 못 봤으니 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판결 비판 안 해요 거의. 왜냐하면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판결은. 어때요? 여자 입장으로도 처음 만났고 그것도 소개팅이고 그랬는데 내 성관계까지 원했을까? 근데 그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말이 아다로 어다한데 저는 이거 즉석 만남인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요즘 소개팅 앱을 엄청 많이 하긴 채팅 해요. 앱, 그걸 이제 소개팅이라 하니까 네. 아니 근데 그리고 소개팅은 더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 양보를 해서 예를 들면 여자 집 아래 주차장에 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집으로 같이 갔다 뭐 이런 건 그래. 몰라. 근데 차에서 했잖아. 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완전 여자도 나 차에서 하는 게 너무 좋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서는 맞아. 불편하잖아요. 차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상한데 이 판결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올해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겠습니다. 걸림돌.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시민단체 이런 데서 올해 디딤돌 판결과 올해 걸림돌 판결 선정하는 거 있어요. 최종 의견에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겠습니다. 판사님 이의가 있으시면 www.fina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네, 그거 지금이라도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 메일 주소는요. final@sbs.co.kr입니다. 그리고 저랑 반대하시는 댓글러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근데 뭐 댓글은 당연히 안될것 항소하겠죠? 같아. 검찰에서? 당연히 나 이거 찾아볼 거야. 근데 이게 일단 아예 다 얘기 다 지나가긴 했지만 수 있어. 채팅 앱의 성격과 뭐 여러 가지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뭐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기 덜어준 게 뭐 고기 덜어준 게 이게 저기 감자탕이 왜 끓이잖아요 가운데에서. 네. 이게 고기가 뭐 핵심이긴 위치가 하죠. 그러니까 위치가 멀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준 건지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뭐 저는 섣불리 판단은 잘 못하겠어요. 저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막 비판은 아니다 근데 이거죠. 고기를 네. 정말 적극적으로 덜어줘도 누가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합니까 세상에? 감자탕은 양보할 수 없죠. 어쨌든 나 고기 사실 우리가 나는 안 이걸로 덜어줘요. 성범죄 내가 다 사건 먹어. 이제 드립을 못 쳐서 그런데 드립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음. 고기 덜어주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아주 드립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제 고기도 마음대로 못 덜어주겠네. 그러니까 진짜 무섭네. 너희 회식할 때 고기 덜어주지 마. 선욱이 특히 나한테 고기 덜어주지 마. 저는 고기 덜어지 않습니다. 제가 다 먹어요. 소고기, 나- 돼지고기, 고기는- 종류도 고기는 중요해요. 다 내 거야. 난 너 비계 덜어줄 거야, 비계. 비계 더 좋아하는데 요새는 식감이 좋았어. 고기 다 주세요. 식감이 뭐야, 비계가. 식감이 좋잖아요. 친구네. 말랑말랑. 대창 먹어, 대창. 먹고 싶다. 몸에 안 좋은 거. 검색이 되세요? 네. 아닙니다. 예, 그냥 아, 얘기하시면 진행할까요? 되겠습니다. 예.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화나 진짜 아침부터. 아침 아니구나. 넘어갈까요? 네. 네. 예. 네, 그러면 집중 탐구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꽁닥 꽁닥 꽁땅 땅땅. 이번에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저께죠. 저희 녹음 시간으로는 어저께인데요. 그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걸 두고 또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분들과 그 부모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뭐 스쿨존에서는 앞으로 뭐 아이들 치기만 하면 징역형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오해들도 네. 있고 네. 우려들도 있고. 맞아요. 그 사실과 오해가 좀 뒤섞여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럼 앞으로 스쿨존을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올해 9월 11일 그 충남 아산시 중학교 앞에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어요. 네, 교통사고가 나서 9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민식이었고 그 4살짜리 동생과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여기서 사실 규정 속도 이하로 운행을 하긴 했어요. 이 아이들 보지 못하고 이제 치였죠. 그 뒤에 이제 가해자는 현재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 이제 한 3개월이 지났죠.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고 이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이제 발의된 그 내용을 좀 보면 우선은 그 2가지 법안이 있어요. 한 가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등 개정안,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이에요. 또 하나 그 도로교통법은 뭐냐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제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거고, 특가법상 개정안은 그 여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좀 더 엄하게 처벌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2가지 법안 중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가법상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붙여놨는데 엄하게 처벌하는 이제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다 아시죠? 네네. 선생님들은? 그래도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법안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 그러니까 30km 이하 속도로 주행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어린이가 13세 미만이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면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이가 숨졌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만 딱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아이를 치기만 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사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민식이 가해자가 사실 제한 속도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그럼 이게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스쿨존은 그냥 피해서 가야 된다.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애들이 뭐 팍 튀어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뭐 내가 네. 잘못 없이 처벌되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가지 이제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이게 중하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게 사실 형법상의 강도 강간죄보다 더 무겁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현행법상 일반적인 교통 사망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돼서 금고형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처벌이 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분석을 차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건을 봐야 되겠죠. 30km 이하 속도 주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이 되는 거죠. 규정을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네.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풀어보면이란 부분 보시면 그 30km 이하 속도로 주행 준수하거나 아니면 그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근데 같은데요. 이런 것 같아. 보니까 네. 그 도교법,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특가법이 이제 특가법 도교법이라고 부를게요. 특가법이 이제 도교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뭐 연결지어서 이렇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도교법을 위반하면 특가법으로 아주 중하게 처벌할 거였는데, 저도 지금 보면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말이 네. 속도 30 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단 말이 뭘까? 선우가. 그러니까 30 엔드잖아, 엔드. 30 속도 제한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 2개 다 위반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만약에 뭐 우회전하는 부분이에요. 네. 우회전을 하는데 이제 속도는 준수했어. 뭐 25km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란 뭐 사실은 뭐 저도 그런데 막 도로 막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건데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할 때도 그러니까 살짝 이제 사각이 생기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각이 생기니까 이제 봐야 되거든. 오른쪽이나 이렇게. 이거 우회전하면 오른쪽을 많이 봐야겠죠. 예. 오른쪽에 튀어나온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려면 되게 감속을 하게 되잖아. 네. 통상적으로 사각을 그렇죠.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보통 운전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감속을 안 그 감속 안 하고 하는 그냥 갔어. 음. 뭐 20에서 갑자기 20. 이제 어린이 보호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가속해야지 하면서 26km 뭐 20에서 26km 확 가속하면 나갔는데 채웠어. 그러면 이제 안전 의무 주의무를 그런 것 위반한 같아. 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약간 행위 양태가 정확히 특정이 좀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있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 기자가 해석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30 그 속도 준수 앤드 어린이 안전 유의 이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20km로 달려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건데 문제는 방금 선욱이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포괄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추상적. 구체적인 뭐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나 이런 걸 보지 네. 않고서는 판단하기 되게 왜냐면 보고도 판단이 쉽지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보고도 네.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처벌 가능성이라는 측면과 처벌의 수위 나눴을 때 일단 처벌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진 거죠. 높아졌죠. 그 다음에 사실 수위? 처벌 수위도 높아졌죠. 음. 형량이 무거운 건 맞아요. 음. 이제 그게 이제 타당하냐 무겁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남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이 스쿨존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실은 뭐 속도나 이런 거 당연히 지켜야 되고 중요한데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차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스쿨존 그런 것 차량들, 때문에 주전차 차량들. 주영차 그러니까 위반. 원인도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작잖아요. 차 사이로 나오는 그리고 거죠. 사이로 나오고 막 맞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면 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차 위로 이렇게 네. 막 보고 오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좀 게 위험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나보면서 같아요. 머리 아파서 아니, 아니. 그 김혜민 조심해. 그럴 운전자 때는 진짜 조심하고. 좀 조심을 하게 되긴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조심을 그럴 수도 하게 있겠다. 얼굴이 되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어. 선욱이만 안전한 거네. 이렇게 안 나오니까 갑자기 나왔을 때 거기에 차를 세우는 건 다 그 근처 그 학교에 애들을 보내려는 부모들 아닌가요? 부모들이죠. 그런 게 또 많죠. 혹은 여기- 거기 형성된 상권이나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안전의무 위반 그것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애들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30km로 갔어. 요즘 그거 좀 웃기다. 그러면은 위반인가? 그럴 뭐라고? 수도 있겠네. 등학교 그러니까 시간에 시간에 차들이 막 세워져 있으니까 애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그러면 좀 더 감속을 해야 되고 그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30km를 일정하게 갔다. 그러면 안전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선재 얘기한 것처럼 세워져 있는 차에다가 네. 서울시에서 뭘 붙여요. 음. 근데 그걸 붙이면 이제 빨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사람이 달리는 모습이야. 어? 그 차 어. 달리는 모습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보면 시각적으로 튀어나오겠다는 생각이 아 인간이 튀어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어. 서울시에서 했나 아마?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막 요즘에 안녕하세요. 많이 서울시장 나오긴 박원순입니다. 하는데 성대모사 기본적으로 했어요. 횡단보도 그 근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일대의 환경이나 아까 말했듯이 뭐 주정차나 근데 남은 문제 그건 당연히 동의인데 이제 처벌은 그래도 또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무겁게 처벌해야 사람들이 경각심 조심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에 왜냐면 비해서 너무 좀 많아요. 그- 생각보다. 그치, 뭐가? 사고가. 그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근데 이제 과도하냐의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그 지금 민식이를 친 가해자가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혹시 블랙박스 영상 보셨어요? 저는 사실 못 봤는데. 그게 끔찍해서 못 본 것 이게- 같아. 예. 아 이게 희미해요. 엄청 희미한데 차량이 앞에 있고 그 차 뒤로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김선재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이로 차가 튀어나오는 주정차 있는지 아니면 잠깐 신호대기로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길에서 다른 어, 차에서 맞아요. 차. 다른 차 뒤에서 애들이 나오고 그 애들을 못 보고 치는 거죠. 코란도가 아. 이 사람 네. 몇 킬로였다고? 23.6kg. 23.6인데 네. 애들이 좀 뭐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긴 했나요? 좀 그렇게 뭐- 못 본 거. 근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진짜 튀어나오면 답이 없어요. 근데 뭐 좀 저 앞에서 튀어나오면 내가 좀 조심을 했으면 전방 주시를 했으면은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전방 주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차가 있었다는 이유를 사람들이 대고는 있는데 영상을 좀 보긴 봐야겠다. 저도 좀 그래서 못 봤는데 영상을 좀 보기 싫어서. 근데 저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23km로 운행을 했는데 사람이 죽죠? 죽을 수 있지. 아이가? 아, 그래요? 아이니까. 그렇게 23km도 천천히 빠르죠. 가죠? 차도 코란도고. 자전거 20km로 이렇게 주행해 보면 엄청 빠르거든요. 아 그래요. 너 해봤어? 근데 자전거 20km 가잖아요. 평소 평소 그냥 천천히만 밟아도 아, 20은 그런가? 가거든요. 음. 보통 세게 밟으면 한 35, 40도 가는데. 그러겠네. 사람이 뛰는 게 10km. 그리고 네. 이게 지속적으로 20km로 달리는 거
또 그런데 신호애를 이제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0에서 20 올릴 때의 가속을 가속을 생각하고 하거나 물리력을 생각하면은 애기들은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일단 제가 보니까 이게 스쿨존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초등학생 2명 이제 초딩 2명이 이제 학교 가는데 저희 아파트 옆에 바로 학교가 있어요. 근데 나 진짜 이제는 말하고 싶어. 요새 사거리에 보면은 횡단보도 전체 다 켜지는 사거리 많은 거 아세요? 맞아요. 일본 그 일본 시부야. 우리 옛날 신주쿠나 시부야 그 거리에서 봤던 그 모습 그거 있는데 그걸 딱 켜놓으면은 나 진짜 나 말하고 싶어. 진짜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미친 듯이 다녀. 배달 오토바이. 근데 거기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 파란불 켜 있는데도 그러니까 다닌다는 거기 거죠. 파란 다 켜서 애를 다니는데 막 하면 다녀. 중간중간에.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내 옆을 지나가는 애를 이렇게 발로 차버리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나 그냥 객관 물면 되니까 이렇게 차고.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을 나 잘 안 믿어. 이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성악설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해도 진짜 처벌이 낮거든요. 네. 과태료 내면 돼. 그냥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잘못해도 과태료 내고. 근데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걔네들은 시간이 되게 급하니까 배달 오토. 나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애들이 막 가는데도 막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딱 생겼을 때 너무 찬성했어. 아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생각하고 다만 이 형량은 굉장히 센 편이야. 왜냐면 우리가 그 뺑소니 있잖아요. 네. 그렇죠. 뺑소니가 사람 사망하게 사람을 지가 과실로 치고 네네 그렇죠. 과실로 사고를 내고 내고 뭐 그럴 수까지는 있다 쳐도 근데 그거 뭐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속도 아니고 뭐 신호위반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쳤어. 근데 사람 치면 이제 구호를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도망가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민식이법에 따르면 무기 이게 도망간 게 아니야. 도망간 네. 게 아니고 어쨌든 과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린이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애가 죽었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형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중한 벌이에요. 이게 무기형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중하지만 해야 한다. 아니, 중하지만 해야 아까 된다. 얘기한 것 중에 그 뺑소니가 정말 내 과실이 없어. 그 사람 치고 도망가는 거는 뺑소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러니까 268,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치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 잘못으로 사람을 쳐놓고 도망을 가야 뺑소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나쁜 놈이지. 그렇죠, 네. 그렇죠. 잘못으로 치는 것까지는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지가 잘못해서 쳐놓고 도망가는 게 지금 그 정도 형량인 거니까 네, 이거는 속도가 30km가 넘었거나 네, 그러니까 30km를 지금 이게 30km가 넘었다가 어쨌든 애가 다치면 무조건 되는 거고 그렇죠. 30이 안 넘어도 네. 좀 이제 전방 주시나 이런 걸 좀 약간 소홀히 했을 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중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하고 뺑소니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이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이거 상해랑 그러니까 뺑소니 같은 경우는 상해는 완전 똑같고 사망은 뺑소니가 조금 더 중하지만 그러니까 어제 뺑소니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처벌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규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실수하면 안 되고 주의해야 그쵸. 되는데 사실 과실범하고 고의범하고 좀 달라요. 구분이 다 해야죠. 완전 뺑소니는 고의범이에요. 왜냐면 과실로 쳤지만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그쵸. 이건 진짜 죄질이 나쁜 놈인데 이 법 같은 경우는 뭐 찬반을 떠나서 자기가 잠깐 예를 들어 휴대폰이 떨어졌어. 어린이 보호구에서 20km 달리다가 휴대폰이 바닥에 떠서 이걸 줍다가 쳤어.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절대. 하면 안 근데 되지. 그러다가 애가 다쳤을 때 뭐 벌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뭐 징역 집행유예 나올 수도 그 있지만 사람이 죽었어. 경우에 따라서 사실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루어진 결과가 이제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행위, 의도,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결과를 다 고려하긴 해야 돼요. 아이가 죽었다? 이건 너무 중대한 결과죠. 그쵸. 그래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잠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 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최악의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좀 일반적인 형법상의 과실범에 매겨지는 처벌보다는 그러니까 과실 한 번 결과 한 번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무거운 거가 맞아요. 무겁다고 무거운 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사실은 근데 맞아. 이제 이거 무거워. 그 다음 문제 이제 제가 이걸 어. 반대한다기보다는
무거운데 이렇게 무겁게 해야 된다. 해야 아니면은 이건 좀 무겁다. 음. 이거보단 줄여야 된다라는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된다. 내가 가지만 않는다면. 근데 어쨌든 무거운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고의범은 아니거든. 그게 좀 적어도 문제가 있죠. 고의범이 아닌데 뺑소니 정도의 그런 처벌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뺑소니는 생각. 고의범이죠. 완전 과실 고의범. 플러스 고의 결합범이죠. 고의가 그죠. 도주를 한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선 고의에 네. 초점이 있는 거잖아. 아, 이제 그렇죠. 도망을 가? 도망을 갔죠. 사람 이렇게 만들고 그것도 우리가 착한 사마리안법이라 그래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냥 가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건 처벌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뭐 구호 의무가 없지. 무죄야. 사실은. 우리 뭐 내가 한 게 착한 아니니까. 사마리안법이 없으니까. 근데 쥐가 쳐놓고 가? 이거는 전체적인 행위로는 고의로 사람을 치게 한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급이 되는 거죠. 그 급으로 이유는 올라왔어요. 어린이니까.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거에 당도를 그죠. 논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어려워. 돼야 되는가? 네. 그리고 도망.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요 앞에 목동 여기 도는데도 음. 분명히 30이라고 돼 있고 내가 지금 속도도 다 떠요. 그렇죠. 내비에 뜨죠 계속 이렇게. 아니 위에 위에도 뜨죠. 위에 표지판 네. 같은 거에 그지, 뜨잖아요. 뜨죠. 근데 네. 정말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지킬 그치. 거예요. 왜냐면 카메라 설치 어. 의무가 생겨서. 진짜로. 그런 게 이제 응. 법으로는 되게 법에 되게 순기능이긴 하다. 이제 지키긴 하겠네.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다 근데 문제는 지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법상? 30으로 그러니까 갔어. 속도는 어. 지키는데 내 말은 그 속도를 지키는 거에 함의, 그러니까 스쿨존이란 거의 함의가 여기서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하자는 거지. 그냥 일반 80 아래로 달리세요라는 도로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냥 스쿨존이잖아. 존을 설정을 했잖아. 그럼 그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조심해야지 사실은. 아무리 그렇죠. 난폭하게 운전하던 사람도. 네. 그래서 저는 막 속도를 막 지켰는데도 사고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이거 중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안 되면은 뭐 안 지키죠. 안 근데 지키니까. 이제 나는 그게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 근데 과실로 일어난 사고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처벌받는 게 맞느냐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금 있는 있고. 거죠. 네, 있는 그래서 거죠.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형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벌금은 네. 있지. 상해가 나왔을 때 벌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꼭 사망이야. 반드시 뭐 실형 들어간다, 구속된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또 이 사건이 구속이 되고다 보니까 네.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한. 그렇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판사의 재량이 있을 만한 부분은 없어요? 아이가 죽으면? 있죠. 뭐 작년 죽었을 때 감경하면 근데 여기 3년 뭐 3년 이상이면 이상이니까. 이상이잖아요. 근데 최하 3년인데 감경하면 뭐 하면 반으로 깎이고 1년 6개월 되고. 거기 집행유예 살 수. 그럼 집유가 집행유예 나올 수 수 있죠. 있다. 나올 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징역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벌금은 없어. 벌금은 없지. 애가 죽으면 이 사람이 정말 작은 실수를 해도 그래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다면은 징역형인 건 100%죠. 죽으면. 첫째로는 우선 그리고 잘못이 좀 크면 고의는 아니야. 그 잘못이 좀 커요. 예를 들어서 과속 많이 38km, 했어. 40km 달렸어. 그 애가 죽었어. 그럼 구속되죠. 거의. 그럼 구속이지. 왜냐하면 이게 감경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치. 3년 이상이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과실인데 구속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세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처벌을 무섭게 해서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효과도 또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해결법이거든요. 아까 선재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서 있는 차들을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 애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에 어떤 도로 환경상의 안전시설 같은 문제도 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문제야 우리 애 학교 보내기도 불안했어라고 했을 때 아 이 자식들 다 잡아놓는구나 이러면 사실 그게 해소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약간 이런 느낌은 들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보완책도 하겠죠. 그렇게 믿지만 일단 처벌을 좀 세게 해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어떤 입법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단순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뭐 능사는 아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뭐 찬반을 떠나서. 일단 드는 생각 제가 뭐 어제 자동차 좀 관심이 많지만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지 고령 운전자가 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긴급 브레이크를 이게 그런 거 좋네요. 의무화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나이가 그래서- 또 많으신 분들은 또 근데 이제 일본도 되게 고령 운전자 문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사고 있어서 많이 나는구나. 사고 많이 나고. 긴급 브레이크 어디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조수석? 반자율 주행 옵션 넣으면은 아. 차 이게 앞에 감자율 딱 서잖아요. 네. 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 이게 아예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자동차 회사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건 좋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사를 통한 어떤 압박을 통한 이제 규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겠죠. 아니요, 그렇죠. 제가 드는 생각은 오, 이게 GPS 같은 경우 좋은 거 나올 그러니까 것 이게 사실 자율주행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자율주행 관계 있는데 이제 점점 자율주행으로 좀 가면서 이제 자동차를 중앙본부에서 통제할 수도 있을 거야. 어떻게 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예 차를 30km 이상 못 가게 아예 세팅을 해놓는 거지. 너무 아이디어 집- 좋긴 한데 좀 네. 무섭다 그거. 무섭죠. 근데 이게 결국은 안전과 그러니까 더 개개인의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안전이란 부분과 예, 이게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 예시를 든 거지. 그러니까 예시를 이제 든 거예요. 다양한 예시를. 규제 방법이 있으니까. 규제 방법 중에서 노인 운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네. 긴급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경각심을 갖고 거기서는 그냥 원래 조심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 정말 스쿨버스 가면 스쿨버스가 멈춰 있으면 아무도 추월해서 가지 않잖아요. 못 가. 문화, 네. 문화. 문화야. 거기 처벌하지 않더라도 그러잖아요. 물론 처벌도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기본에 깔려 있지 않는 아, 그거 그게- 보니까 좀 처벌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게 문화를 처벌로 네. 만들자. 아, 근데 그게 유럽에 강제 문화. 철퇴 문화, 철퇴 문화. 철퇴를 가해서 문화를 만드는 그렇죠. 거지. 아니, 유럽에 자동차 여행 가면은 이탈리아 가면은 아예 차 못 들어가는 구역 있는 거 아시죠? 로마에 렌탈 차는 이탈리아 로마 말고도 진짜 이탈리아 유적지 많잖아요. 네. 아예 렌탈 차가 들어가는 그 순간 20몇만 원인가 내요. 맞아 내가 알기로. 맞아요. 그건 왜 그래? 유적 손상. 그러니까 유적 이제 손상. 배기가스나 뭐 이런 그러니까 아예 렌탈 차만 규제해요. 현지 주민은 아예 유적 규제를 손상 못 때문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규제를 하고 네. 각종 과태료가 엄청 세거든. 그냥 과속만 하면 뭐 30만 원, 40만 원 날라오고 이러니까. 근데 맞아. 그런 식으로 규제를 사실 안 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깜빡이도 안 켜고 스텔스 모드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국에는 말 안 듣는 사람에겐 매만이 답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규제를 해야 돼. 특히 도로교통은 정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바뀌지 않아요. 얘가 유명한 얘기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업가한테 들었는데 우리 옛날에 이경규가 간다 해서 뭐 자동차가 이렇게 네. 뭐 신호 딱 지키면은 뭐 상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주고. 근데 근데 그게 또, 그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누가 베트남에 출장 갔는데 베트남 오토바이를 차가 다 지킨다는 거야. 안 지킨다고요? 다 지킨다고 아, 선을.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네.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신호등이 정말 바로 이 직전에 있어가지고 선을 넘으면 요즘 우리- 신호등이 안 보이는 요즘 거야. 우리 그런 거 많잖아. 어, 우리도 운전하다 어,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해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지키는 거지. 근데 그런- 베트남 네. 요즘에 안 지키던데. 그래요? 베트남이 많이 아, 달라졌다는 점점 소식이 달라졌나 방금 보네요. 들어왔습니다. 예, 달라졌습니다. 네, 베트남 단신입니다. 그것도 정치선을 그것도 지키지 한 않는다고 10몇 년 전 합니다. 얘기니까요. 연락봉타이? 뭐, 네, 아, 이건 타인가요? 그렇습니다. 세금인가요? 예, 예. 네. 쌀국수 많이 드세요. 예, 쌀국수 먹고 싶다. 예, 배고프네요. 어쨌든 지킬 건 지켜라. 지킵시다.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아, 근데 그게 형이 이거 결론인가요? 과도해가지고 한번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이거 약간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갈 수는 소지가 있어요. 예. 헌법재판소 가서 뭐 좀 음. 과도하다. 과도하다. 국민에 대한 그럴 수 근데 벌금형이- 진짜로 그 나는 스쿨존 안에 이 음. 뭔가 쇠로 된 그 애들 못 지나가게 한 그런 것도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지나가게 높이나 다 넘어가니까. 다 넘어가고 사이로 통과하고 애들 애들- 통해놨는데 높으면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낮으면 통과하고. 이 그런 새끼들 거를- 하여튼 이거 초딩들려고 내 딸도 근데 그런 초딩이지만.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애가 우리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치.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우리한테 맞출 수 없으면 우리가 맞아. 어린이한테 맞춰야지 그거는. 어린아이를 성인의 기준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본능이 훨씬 앞서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왜냐면- 그거를 마음에 들것 탓할 수는 같아요. 없어요. 아, 예. 네. 저 오늘 네. 조퇴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끝나는 분위기라서 계속 있었는데 예, 끝낼 가시죠. 거예요. 이제 끝낼 겁니다. 네. 네. 나 조퇴 아니다 오늘. 아 그럼요. 거기 인정. 출석부에 좀 적어주세요. 네, 조퇴 네. 아니고 네. 출석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오늘도 고맙네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했고요. 그건 네가 평가할 일이 아니지 않니? 스스로 하는 건가요? 정치자가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만족하고. 오늘 그렇게 머리하고 네. 아 오늘 그 전에 바로 많이 촬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꾸미고 오면 다니까. 어? 오늘 방송 아, 빨리 간다며. 네. 평상시 우리랑 할 때는 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하고 오더니 앞에 방송 있으니까 우리 방송을 좀 그렇게 해요. 아, 여기야말로 안 자다니. 보시더라고요. 유튜브 네. 유튜브에 본인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아 그래. 이렇게 하고 오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더 이상해요. 자 오늘 방송 여기로 끝내기로 하고요. 피드백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